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한 주가 끝이 났는데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고 뭔가 좀 너덜너덜해진 그런 한 주 흐름이 아니었나. 이게 HTS를 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각종 그 성인병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, 뭐 어쨌든 하락 사이클은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. 물론 너무나 그러면 좋겠지만, 그래도 오늘 시장은 일단 개파락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나와줬고요.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가 부근에 마무리가 됐죠. 근데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포지션의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자체가 막 그렇게 위태위태한 구간은 아니고, 충분히 하락장인지 뭐 상승장인지 뭐 그 둘 중에 언제 나와도 무난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, 포홀한테는 오늘 뭐 그렇게 위협적인 날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어쨌든 이번 주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, 이제는 명절 연휴 앞두고 3거래일 남아있죠, 다음 주에. 그럼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 동안은 그냥 자리를 좀 잡아 놓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진짜 방향은 명절 연휴 끝나고 그 다음에 보여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약간 좀 자리 잡고 눈치 보는 동안 뭐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에는 약간 중소형주, 많이 밀렸던 중소형주들이 가격 라인을 다시 한번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한 주는 끝났습니다. 네. 이번 주 주말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요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명절 연휴 전에 3거래일 동안 또 깔끔하게 같이 재미나게 매매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또 포트 점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매매하실 때로 하시는 걸로 넘어가면은 많은 도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오늘 그냥 딱 제가 이제 맨날 열어놓고 있는 가격, 이렇게 지금 하단까지 보면은 뭐 총 4개인데 사실 중요한 구간은 좀 3개죠. 포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번, 2번, 3번 여기에서 기술적인 캔들의 뭐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집니다. 대체적으로 캔들들이 가격 라인을 딱딱 나눠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번째 2번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요 구간에서 그냥 시장의 어떤 뭐 이거 브레이크라고 해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오늘 시장 하락을 멈춰줬잖아요.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이 엄청 좋았던, 그 수급이 엄청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, 어쨌든 포홀은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는 제가 전날에 코멘트를 드렸고, 요 가격을 지켜준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2번 찍었거든요.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,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오늘 반도체가 사실 먼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. 근데 대형주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중형주급 종목들.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었고, 그 다음에 그렇다고 막 저점을 완전하게 잡아줬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, 저는 뭐 오늘 그 지수 방어를 해준 업종이나 혹은 일부 종목들 이런 거에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. 계속 바뀔 것 같고요. 어쨌든 시장이 밀릴 때 좀 덜 밀렸던 포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좀 주도주의 위치에 저는 들어가 있다. 그리고 시장 내에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키움 매수가 좀 들어왔죠. 근데 평상시보다는 확실히 좀 덜 해요.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 심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변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확실히 개인들의 포지션 이동이나 혹은 이전에 보여줬던, 이런 자리에서 보여줬던 약간 무작정 물타기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보니까 이제 하한가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. 동시호가에 하한가 이게 순간순간 찍히는 거는 이제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건데,
뭐 신용을 뭐 이렇게 털어내려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조정을 준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명확한 그 이벤트들로 시장이 밀린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라기보다는 지금 8월, 9월 거의 제대로 된 반등 없이 2달 동안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계속 심리적인 거가 좀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? 오늘 그 방어를 해준 것도 저는 심리적인 부분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명절 연휴 전에 뭐 다음 주 3거래일 동안 엄청 막 급격한 변화가 나오기보다는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좀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. 여기에서 좀 가격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쨌든 높은 확률에서는 저는 이 위치에서부터 흐름을 잡고 그냥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냥 시작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. 그럼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2달 움직였잖아요. 그러면 최대한 하단 이런 자리를 좀 노려야겠죠.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해도 그냥 박스권의 중단 아래 가격을 최대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때도 한번 코멘트를 드렸죠. 이제는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올 만한 위치인 것 같다. 그래서 이때 막 뭐 매수하신 분이 있다 뭐 해가지고 댓글도 막 달고 그랬는데, 만약에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진짜 냉정하게 코멘트를 드리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요. 2차전지가 무너지는 거고, 또 가격 라인이 아래로 굉장히 많이 열린다라는 거겠죠. 그러면 밑에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? 사실 이 두 번째 캔들까지는 충분히 그냥 내려간다라고 봐야 돼요. 지금 여기에서 53만원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라인을 깬다. 그거는 여기 이제 시가 라인 부근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놀다가 그냥 반등이 나오거나, 혹은 진짜 시장에 좀 과하게 밀린다. 이거 진짜 뭐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압박을 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 레벨까지는 우리가 미리 그냥 생각을 해놓는 거죠. 진짜 밀리면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. 이런 것들도 좀 혹시나 모를 상황에,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정말 안 좋은 흐름이었던 것도 맞고, 또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반등이 나올 만한, 혹은 과매도 구간, 낙폭이 좀 심한 구간,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구간, 이게 맞긴 하거든요. 근데 혹시나 뭐 경우의 수가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가지고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대비책은 좀 세워놔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몰빵식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저는 포월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문제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문제인 거죠. 어쨌든 이분들은 비중도 아마 세게 들어갔을 거고, 지금 자리에서 물 탄다라고 해가지고 평단이 뭐 60만원 위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물을 타도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애매하지, 이런 자리에서부터 지금 비중을 좀 맞춰 가신 분들한테는 저는 크게 뭐 불리할 거는 없지 않을까. 변수는 그냥 시장. 시장이다. 그래서 오늘 사실 LG엔솔이 빨간불을 보여주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형주 우리가 삼전 보고, LG엔솔 보고, 하이닉스 보고, 포스코 그룹주 한 2개 정도 보고,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에코프로 보고, 에코프로 BM 보고 약간 이러잖아요. 근데 오늘 빨간불들이 삼전 하이닉스가 그 보여준 그것보다는 LG엔솔이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죠. 오늘 에코프로는 내려갔고요. 에코프로 BM에 빨간불을 찍어줬기 때문에 뭐 오늘 오르고 내린 거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제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어쨌든 금리 이슈를 달고, 또 고금리가 뭐 5.1%, 내년 이제 연말에 전도표가 5.1%, 이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연준 그 총재 사이에서. 그래서 금리에 대한 압박을 주면은 뭐 어쨌든 2차전지가 조금 더 우위를 갖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2차전지가 조금 더 잘 버틸 수도 있겠다. 이런 것들. 그리고 생각보다 뭐 포스코 그룹주들의 그 주가를 보면 DX도 그렇고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지금 많이 안 밀렸거든요. 가격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. 시장은 되게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의외로 대부분 좀 잘 버텼다라고 하는 거죠. 이 정도 그 시간적으로 흔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10월 달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. 다만 이제 막 10월달 CPI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나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변수는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, 그냥 큰 관점으로 볼 때 10월 정도면 2차전지가
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액션을 줄 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이런 거 사실 크게 의미 없고요. 어차피 그 매도할 때 주가가 막 아래로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돼요. 근데 지금 어쨌든 외국인 매도 나오고 뭐 기관 매도 나오고 이런 흐름이 나와도 주가 라인에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. 여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. 나중에 진짜 좀 흐름이 잡혀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신호는 여기에서 먼저 좀 보여줄 겁니다.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일단 여기에서 먼저 좀 티가 나거든요.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. 횡보를 할 때 매수가 미리 쭉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그 매수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. 대형주 같은 경우는.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버텼는데 뭐 여기서 더 못 버티겠습니까? 그쵸? 굉장히 오랜 시간 이게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죠? 근데 엄청 오래됐어요. 제가 뭐 한 2달, 3달 걸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때 영상을 막 찍을 때도 그런 코멘트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벌써 2달 지났습니다. 2달 지났고 이제 명절 연휴 지나면은 또 10월달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달 차로 접어드는 거예요. 2달 동안 주가 방어 잘 해줬으니까 이제 3달 차 정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가격 라인이 좀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저도 고생 많았고요. 네. 주말 동안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, 또 명절 때 바쁘신 분들도 있고, 물론 뭐, 그, 특별한 일정 없이 좀 여행 같은 거 하시거나 좀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또 이제, 그, 저희 또 어머니 세대, 주부분들, 뭐 이런 분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, 이번 주에 푹 쉬시고,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, 시장도 안 좋고 했으니까, 일단 그런 것들로 힐링 좀 하신 다음에, 다음 주 3일 시장 흐름 좀 지켜보고, 대응해야 될 거 있으면은 좀 대응 미리 하고,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요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3거래일이지만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은 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. 챙길 수 있는 것들 다 챙겨놓고 또 내가 뭐 점검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오셔가지고 같이 또 그런 부분들 보고 명절 연휴 보내시러 가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금요일이니까 그죠? 예.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